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황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의 필수 조건이 지금 이어질 수 있는 단계에 온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좀 찾기 어려웠었던 악재가 좀 없어지고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얼마만큼 좀 좋았는지를 판가름을 할 수 있는 흐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한 종목이 800개, 상한가가 1개 같고요. 하락한 종목이 92개.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이제 1380개 정도가 다 상승을 했고 80개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 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그런 이슈들을 몇 가지 좀 두고 보면 한 세 가지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들이 정점을 찍기 시작을 했다. 인플레이션을 발현할 수 있는 쪽이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곡물이라든지 석유, 가스, 그리고 철강을 이제 주로 하는 원자재니 이제 철광석, 니켈, 2차 전지를 또 연결하는 이런 쪽, 주석. 근데 이런 쪽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이제 휴전을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를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동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코스피 시장은 1.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9%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빠르게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쪽에 대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전날에 일본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되레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진 않았거든요. 되레 좋았었던 흐름이 나타났고,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월요일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키를 좀 맞췄다. 글로벌적으로 키를 좀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몇 가지 좀 시그널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이야기를 좀 나눌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원자재 가격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자재 가격 보시면 이제 금속 원자재거든요. 이게 3월에 이 고점을 딱 찍고 나서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선행적인 부분이 원자재가 더 빠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아직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자재들을 당연히 살려고 하는 그런 비용도 높아질 뿐더러,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상품 가격도 높아지겠죠. 상품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면 그걸 이제 살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긴축
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돈을 땡겨놓는 그런 흐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곡물 가격도 보시면 이미 4월달에, 그러니까 이 4월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요. 5월달과 6월달, 뭐 6월달까지는 하락을 했고, 7월달 이번 달에는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정점을 찍고 나서 줄어들고 있는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3월에 엄청 상승을 했다가 5월까지 상승을 했죠. 근데 5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6월에 하락, 그리고 7월에 하락,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면 같은 경우에는 뭐 5월달 고점 찍고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하락.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 쪽에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막힌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에 방문을 해서 이거 증산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와 WTI 그리고 두바이주 세 가지 유 모두 아직 완전하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다른 쪽은 다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 첫 번째 얘기해드렸었던 긍정적인 시그널인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예전에는 상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했던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인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되레 상품 가격도 낮춰질 수 있는 부분이고, 상품 가격이 낮춰지면 당연히 소비자가 뭐 사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 자체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게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고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직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1.8% 상승을 하긴 했죠. 장 초반에 떠서 시작을 했고 그 뜬 흐름이 그대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종가 무렵 거의 이제 고점 부근, 종가가 고점 부근인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좀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 자체가 이제 터지면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바닥이고 저점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시점에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을 수 있는 흐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코스닥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거래량이 최근에 9억 주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한 10억, 11억, 12억 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3억 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못해도 한 6, 7억 주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예전과의 체력은 또 작년, 재작년과의 체력은 완전히 좀 틀린 흐름이라, 자 한번 길게 보시면 작년에는 평균 거래량 자체가 엄청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주, 20억 주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었죠.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그렇게 많이 확 늘어나진 않고 있고, 고객의 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저점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서 땡겨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난번 한 6월 말 정도에 반등했었던 시점 있죠. 6월 24일, 25일, 26일. 26일,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6일까지 코스닥은 한 780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430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시점까지는 오를 것 같긴 하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바닥을 한번 더 찍을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해서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다시 또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을 계속 다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긴 했지만 오늘 기술적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리는 흐름과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면 좀 긍정적으로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앞선 이 지난번 6월 말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800선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팁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이 지수가 상승할 때는 못 갈 거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이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매를 좀 자주 하시고,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손실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수익 실현이나 보합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서, 반등할 때 차라리 큰 반등할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얼마만큼 더 상세 흐름을 볼지는 시장을 더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들은 뭐 원체 다양한 종목들과, 그리고 테마성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라 기회가 될 때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투자식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